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나경원 당대표 출마 임박, 저출산위원장 사퇴. 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장관직이죠. 네, 사퇴를 표명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당대표 출마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이 나경원 대통령실 반응 살피며 당권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뉴시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이 표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퇴로를 열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사의 표명 받은 바 없다며 퇴로를 차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갈등 심화가 되겠죠. 네, 사의 표명 출마에 무게동 관측 나오나, 네, 결국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통령실은 거센 반발의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네, 이러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나경원 위원장이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5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출산에 따라서 이 탕감을 해주는 그러한 정책, 이것이 이제 헝가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온 거에서 이제 발단이 됐는데, 사실상 뭐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죠.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지지율이 1위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 대통령실에서 당원 100% 투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꼴대를 옮기는 게 아니냐, 18년 동안 결국에는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원 70% 그리고 30%는 국민, 이렇게 해가지고 당대표를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100%로 바꿔버린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컷오프를 진행하겠다, 압박을 해온 건데, 여기에 유승민을 겨냥을 하다가 당원 쪽에서 보니까 지지율 1위가 나경원 전 의원이 1위가 나오니 결국에는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계속 나오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참 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은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감각이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이 나경원이라는 정치인, 나경원 정치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별의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별의 순간. 네,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을 거다. 이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못 잡는다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이제 나경원의 시대는 오지 않을 텐데, 이 기회를 잡고 정치인의 감각을 드러내가지고 지금 강하게 나갈 그러한 태세를 갖추는 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네, 친윤 세력들, 지금 뭐 안철수도 그렇고 본인이 친윤인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줄서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김기현 의원도 친윤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누르고 있는, 네, 이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아주 눈에 가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이제 지지를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당원 100% 꼴대를 옮겼죠. 옮겼더니 이제는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니까 아주 곤란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독재는 성공 못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정치가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치는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합리와 이성을 추구하는 게 정치다. 이번에 나경원 이 의원이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금 한국 사회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게 됩니다.